처음에 교사로 또 왔던 헐버트는 두 번째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헐버트가 한국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오하이오주의 푸트남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사로 있었습니다. 1892년 7월에 아펜젤러를 만나게 되는데 아펜젤러는 헐버트에게 조선에 다시 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헐버트는 버나드 대학의 총장에게 교수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마음으로 1893년 9월 감리교 선교사의 신분으로 다시 내한하게 됩니다. 헐버트가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왔을 무렵 조선은 일본의 야육이 점차 노골적이었고 일본은 무력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다가 결국 조선을 침탈하여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에 헐버트는 감리교 편집부 담당으로 산문출판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한국의 문화와 정세를 소개하기 위해서 1901년부터 6년간 감리교 영문 월간지인 코리아 리뷰를 주관하면서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을 발표하며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통해 문서 선교사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 선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회 혹은 의료와 교육 외에는 선교가 주가 되어서 국내 정치 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헐버트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많은 글을 게재하는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1894년 구미혈관과 가까이 하되 일본을 배격하기 위한 모임인 정동불락부 활동을 하였는데 고종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모체가 되어서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가 창립하기에 이릅니다. 헐버트는 서재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문서 선교사로서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을 인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상황을 알리는 글, 한국인들의 국민 계몽을 위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에 그의 인생에 큰 벽곡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역시 잘 아는 사건인데요. 1895년 일본이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일본에 대한 그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전에 헐버트는 일본의 독립적이고 일찍 문호 개방한 것, 조선에도 필요함을 인지하고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일본이야말로 가장 좋은 열매를 소유한 나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일본의 과격한 태도와 함께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군들이 진주하면서 일본의 많은 사업가들이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군사 목적을 핑계로 조선의 땅을 빼앗고 땅을 일본인들이 이용하게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일본의 횡포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금전적인 피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권의 실종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주고 조선인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헐버트는 일본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헐버트에게 일본은 옹호적이고 긍정적인 나라였지만 이제는 불의한 민족, 부당한 침탈의 야욕을 가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헐버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조선과 조약을 맺고 있던 나라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침묵을 지킨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은 국제 동맹국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조약 상대국들은 한 외국 공사가 왕비를 불태워 시해한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게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서양 문명의 한계이며 우울한 역사라고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미 일본을 통해 한국 땅 안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율적인 변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졌고 이제는 서양 문명에 대한 배신감 또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종은요, 명성황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함께 불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고종을 곁에서 궁에 입건하여서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서양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고종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의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헐버트를 비롯하여서 여러 선교사는 왕의 침소에서 당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기도 하였습니다. 헐버트에게 있어 선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정의가 실현되고 기독교 정신을 통해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애국심과 참된 신앙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헐버트는 여타의 선교사와 다른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활동은 적극적 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유경공원 시절부터 헐버트에게 조선의 청년들은 근대 문명을 배울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조선 청년들을 통해 미래를 보았고 그런 역할을 해줄 단체가 필요함을 깨닫고 창립한 단체가 바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우리가 아는 YMCA입니다. 이것은 한국 청년들에게 만남의 광장이었고 꿈을 꾸게 하고 역사, 과학, 종교의 강의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헐버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현실 문제를 외면하기 쉬운 기독교 공동체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기독교의 문을 개방하는 방법이며 기독교를 향하게 하는 통로라고 확신했습니다. 헐버트에게 두 번째 활동으로 고종이 일본의 무력적이고 일방적인 지배권에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헐버트를 통해 1905년 10월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의 정부 요인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에 미국이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 대해 친일화된 미국은 끝내 헐버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06년 7월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7월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고종의 밀명을 받아 스위스를 거쳐 헤이그로 출발합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각국 대표들에게 알리고 한국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밀사였죠. 결국에는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고종을 양위시키고 끝내 한일 합방을 단행하게 됩니다. 헐버트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헤이그에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정착하여 문필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문화의 소개를 계속해서 알리는 강연, 집필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헐버트의 선교 신학의 영향은 정의의 실현, 또 윤리성, 경건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의 실현과 윤리성과 경건성이 외연되어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헐버트의 활동으로 바로 YMC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MCA는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개화, 구국운동단체인데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격동기인 1903년 기독교 청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청년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문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체육 발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헌한 바로 단체입니다. 헐버트는 YMCA 운동을 한국 문명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YMCA를 한국의 청년들에게 선교와 함께 사회개혁, 의식을 끌어올릴 방법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헐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MCA는 정치적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여론이 성숙해지면 개혁은 마치 태양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듯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애국자는 개혁자라기보다 계몽자라야 한다. 여러분, 헐버트는 한국 청년들이 총명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갈 데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교육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YMC가 만들어진 이유 역시 방황하는 청년들을 잘 보살핀다면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배출한 훌륭한 청년들 못지않게 한국도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는 YMC의 창립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교육, 계몽, 선교. 그래서 YMCA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현실 문제를 외면하기 쉬운 기독교 공동체가 시민들에게 기독교의 문을 개방하여 기독교를 향하게 하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는 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YMCA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독립협회 간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상재, 김정식, 이원긍, 안국선 등이 석방된 이후에 YMCA에 들어왔고, 또 이승만이 석방되어 신흥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헤이그 특사로 알려진 이준도 상동교회 멤버로서 이상재 등과 함께 이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윤치호가 들어온 이후에 김규식도 유학 후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본 침략이 거세지자 근대개혁의 의지가 국권 회복이라는 방향 속에서 YMCA는 민족의식의 고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며 한국인들이 소통하는 자율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헐버트의 이 선교의식은 후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옥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공정과 공평이 도덕적 품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상이 헐버트의 사상과 일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신부적 인간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헐버트는 선교사이자 목회자였고 또 교사였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아직까지 헐버트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의 행적과 그의 작품들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많이 있지만 헐버트가 어떤 선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침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도덕력을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중심에 서 있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헐버트가 한국 땅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우리 내면의 회복을 통해 한국 기독교 안에 자발적 도덕적 함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헐버트를 정의하자면 헐버트는 기독교 안의 교육을 통해 도덕력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회변혁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소유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섬김으로 사역한 사역자라고 정의하겠습니다.